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 복잡한 영화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혹적인 작품이죠. 인셉션입니다. Already. I think I found a way home. And this last job, that's how I get there. The tree's collapsing. 돈을 많이 들인 영화일수록 사실은 스토리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타점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 수가 밖에 없기 때문인데, 근데 이 영화는 2억 달러의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놀런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야심의 극대치를 보여주는 블록버스터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플롯을 갖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화는 바로 직전에 다크나이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인셉션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두 편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놀런은 거의 뭐 한 20년간 까방권? 네, 까임 방지권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네. 오, 네. 까방권?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확고한 어떤 지금 관객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감독이 됐죠. Because I am the most skilled extractor. 주인공은 코브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코브라는 남자는 자기의 팀 동료들과 함께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꿈을 훔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Turn around. The gun, Dom. Now the envelope, Mr. Cobb. We've known all along. Are you here to steal from me, or do we are actually asleep? This isn't gonna work. Wake him up. Nick kick. What? Duncan.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사이토라는 남자가 나타나더니 제안을 하는 겁니다. Start to come to me. What do you want from us? Inception. Is it possible? Yeah, true inspiration's impossible to fake. It's not true. Robert Fisher, heir to the Fisher-Maurer Energy 그 Conglomerate. 기업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와라. 인셉션 해주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My father's empire. Now this is obviously an idea that works. Nothing. Wasn't he supposed to have a knee We operation? open up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Say, I will not follow. 그렇게 해서 코브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어려워 보이는 인셉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 그런 내용을 스토리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약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난해한 영화를 세 개의 장면으로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틀어 볼까 하고요. 오. 네. 오늘은 인셉션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인셉션의 특징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게 다르기도 한 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셉션을 설명드리는 그런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볼까 합니다. 다른 영화들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오늘 이것을 세 장면이 아니라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해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가 워낙 다양한 모티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워낙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영화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이런 독창적인 영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오늘은 세 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게 결정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그 세 편의 영화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영화부터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네.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They are very hard to kill. Outstanding. You knew this would happen? Everything changed. 어떤 면에서 아바타가 이 영화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감독의 이력에서 이 작품이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두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과 제임스 카메론은 바로 직전 영화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바로 직전에 만든 영화가 무려 타이타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런이 바로 직전에 만든 영화는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감독에게 거의 예술적인 권한이 극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예술적인 권한과 미학적인 야심을 극대화해서 갖게 될 수 있는 감독이
그것을 가장 자기 필생의 프로젝트 속에 집어넣다시피 해서 그것을 거대한 스튜디오에 엄청난 제작비를 동원시켜서 자기 어떤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라는 측면에서 세팅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다른 점이 많아서 서로 이제 비교해보면 재밌는 측면들이 있어요. 시각 효과도 아바타의 경우에는 상당히 디지털적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시각 효과들이 대부분 다 선구적이고 파워풀하고 혁명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디지털 효과 속에서 구현을 하고 있죠. 아바타는 특히 이제 3D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정표가 됐죠. To learn your ways. What are you saying, Jake? You knew this would happen? Yes. 근데 반대로 이 작품 인셉션은 영화 속에서 특수 효과가 의외로 거의 안 쓰였습니다. 몇 장면 없어요. 파리에서 도시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장면 이런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지만 대부분의 장면들은 아날로그로 찍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거 특수 효과를 통해서 뭐 그렸거나 뭐 등등으로 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호텔 복도에서 조셉 고든 레빗이 무중력 상태에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넥타이 같은 것이 밑으로 처지게 되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무중력 상태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핀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날로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호텔 복도 세트를 거대하게 제작을 해서 그걸 세트 자체를 실제로 돌렸죠. 90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영화는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뮤지컬 스타가 나왔던 로열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프레드 아스테어가 방에서 춤을 추는데 중간에 커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닥에서 춤추다가 훌쩍 뛰면 옆에서 그대로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훌쩍 뛰면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춤을 춰요. 그 당시에는 CG도 없고 저걸 어떻게 찍은 장면일까 싶은데 사실은 폴짝 뛸 때마다 미리 훈련을 통해서 이 세트를 90도씩 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특수 효과를 가져와서 신기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노런은 굉장히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인셉션과 비교되는 두 번째 영화는 매트릭스입니다. What is the Matrix? The answer is out there, Neo.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비교되는 영화들도 엄청난 영화들이죠. 이쪽으로도 한번 하셔야죠. 허리가 안 들었어. 배영하시나요? 네. 매트릭스랑 비교를 해보면 매트릭스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관계에 관한 영화입니다.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근데 가상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그 가상세계가 과연 진짜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뭔가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What are they? Symptom. You feel that? You've actually been trained for this, Mr. Fisher. Pay attention to the strangeness of the weather, the shift in gravity. None of this is real. You're in a dream. 인셉션이 가상세계에서 가상세계를 빼고 꿈을 집어넣은 겁니다. 현실과 꿈의 관계를 마치 현실과 가상세계 같은 매트릭스처럼 다룬 영화가 인셉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영화를 비교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인용들, 모티브들이 너무 많이 다양하게 영화 속에서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네오가 오러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막 숟가락 구부리고 뭐 이런 장면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스푼밴딩 하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셉션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인셉션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영국의 과학자인 펜로즈 부자가 이렇게 고안한 그런 불가능한 현실에선 불가능한 계단이죠. 그래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순환 반복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펜로즈 계단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Like the Penrose Steps, the Infinite Staircase.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너무 최적으로 맛깔지게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관객 입장에서 지적인 어떤 허영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물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술의 독창성은 상당 부분 배열과 조합의 독창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인셉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영화, 마지막으로 어떤 영화입니까? 세 번째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전작에서 골랐습니다. 네. 메멘토입니다.
My wife deserves vengeance. When you find this guy, what are you gonna do? Kill him. You don't know who you are. You're not even gonna know that it happened. Who did this to you? You did. 근데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런의 필모그래피에서 찾아보면 초기작이었던 메멘토 혹은 아예 그보다 더 먼저 나온 데뷔작인 미행 같은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세 영화가 어떻게 보면 플롯에 임하는 감독의 자세는 사실상 같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네.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세 작품이 더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메멘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는 딱 보면 영화의 결말이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들이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맨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진행되다가 맨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플롯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플롯을 짜가는 방식은 이 아예 플롯의 진행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혁신적인 방식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미행이라는 작품은 결국은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 어떤 궁금증을 위해서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미행을 즐기는 작가의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건 이 남자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영화의 방식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막 뒤죽박죽으로 섞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초반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보게 되면 왜 그런 형식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너무나 특이하게도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두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한꺼번에 끌고 나가는 건데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도 인셉션을 사람들이 돌려보고 계속 이 영화를 굉장한 영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전권을 주면서 장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에 하나의 극단을 보여준 영화라는 측면에서 인셉션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인셉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극장에서 우리가 즐거운 그 2시간의 영화는요,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서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행복도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